자, 지금 우리가 이제 3단원 배우고 있는데, 이 물리단원은 이 다음에 이해할 과정이 이제 한 단계, 개념 하나 정도만 더하면 사실 이제 이해할 것도 없어. 굉장히 쉽게 끝난단 말이에요. 이해만 하면 그래프니 뭐니 다 쉬워.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이게 계속 그냥 골치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이해할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문제를 좀 몇 개 풀어볼게요. 아니, 111쪽까지가 숙제였잖아. 일단 봅시다. 시은아, 윤서야, 니네 숙제 다 했니? 111쪽까지 문제 다 풀어봤니? 아유, 씨. 당당하게 아니용은. 허허. 시은이는 풀어봤니? 깜빡했어? 어이구야, 야, 확. 아, 재한은 풀어봤니? 아우, 욕하고 싶네요. 이 영상으로 올릴 건데, 욕하고 싶어. 욕하고 싶어. 아유, 씨. 문제 좀 볼게요. 108쪽입니다. 우리 지금 영상 보고 있는 나머지 학생들은 숙제 다 해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 믿고요. 지금 참여 온라인 수업 듣고 있는 학생들이 개판이네요. 자, 108쪽 문제 3번을 볼게요. 다음 친구들은 자신의 자리의 기록에 대해 대화하겠다. 속력 구하세요인데, 자, 이거 사실 초등학교 문제입니다. 진짜로 농담 아니고요. 초등학교 때 문제예요. 자, 단위 변환 그때 한번 연습 잠깐 해봤는데요. 지금도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민이 볼게요. 50m를 10초 만에 달렸어. 시간분의 거리. 자, 지민이 보면, 자, 이거 시간분의 거리니까 50m를 10초 동안 달렸어. 이렇게 쓰면 되죠. 시간분의 거리. 약분하면 5m/s. 이게 지민이 속력이네요. 연우 봅시다. 나는 10초 동안에 80m를 달렸어. 10초 동안에 80m를 달렸어. 그러면 약분하면 8m/s가 되고요. 수영이 이게 되게 쉬운 기초적인 1200m를 10분 동안 달렸대. 10분 동안에 1200m를 달렸대. 그럼 10분은 또 뭐냐? 초로 다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10분은 600초가 되겠지요. 그래서 600세컨드분의 1200m. 약분하면 2m/s가 되겠습니다. 연우가 엄청 빠르네요. 1초에 8m 가니까 얘 막 엄청나게 뛰어가는 거죠. 옳은 거, 기억번. 지민의 속력은 5m/s다. 기억번 맞고요. 니은, 연우의 속력은 8m/s다. 맞고요. 디귿, 수영이가 가장 빠르다. 아니죠. 연우가 가장 빠르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러면 5번 문제 봅시다. 비슷한 거. 이제 단위가 조금 복잡해지면요. 다음 속력 중 가장 빠른 건데, 항상 이런 문제는 무조건 단위를 통일을 해야 돼. m/s면 m/s, km/h면 km/h 등으로 단위를 통일해야 됩니다. 자, 1번 90km/h. 90km/h인데, 90km/h를 이제 이렇게 씁시다. 잠깐만. 다 m/h로 바꿀게요. m/s로 바꿀게요. m/s. 1시간 동안에 90km 간다는 게 90km/h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90km는 90,000m가 되겠고요. 1시간은 60 곱하기 60, 3600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분을 쳐볼게요. 00, 00 두 개 좀 사라져 주시고요. 9로 나누면 9, 4, 36, 9, 10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4랑 또 100을 약분하면 25가 되겠네. 그래서 25m/s. 자, 2번. 1초에 150cm. 그러면 1세컨드에 150cm를 간다. 이 뜻이네요. 그러면 1초 동안에 150cm 몇 미터? 1.5m가 될 테니 답은 1.5m/s가 되겠습니다. 자, 3번. 1분에 600m, 1분에 600m.
1분은 몇 초? 60초, 60세컨드에 600m 약분하면 10m per sec가 되겠습니다. 자, 4번. 30분에 36km, 30분에 36km. 그럼 30분은 60을 곱하는 거잖아. 그럼 괜히 이상하게 쓰지 마시고요. 30 곱하기 60으로 쓰세요. 30 곱하기 60 세컨드 분에 3600, 아니지. 36000, 36000m.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약분점 들어갑니다. 0 2개씩 사라져 주시고요. 그럼 6 먼저 약분하면 66에 36, 60 남겠네요. 360을 6으로 나누는 거니까 마저 3으로 나누면 20만 남고 끝나네요. 답은 20m per sec. 자, 5번. 10초 동안에 50m. 10초 동안에 50m. 그래서 답은 5m per sec. 이렇게 답이 다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속력이 가장 빠른 게 뭐죠? 25 이거네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단위 계산만 잘 하면은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이게 초등학교 문제예요. 참고로. 초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 많이 안 했나요? 안 했으면 말고. 7번 문제 보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바다 위에 떠있는 탐사선에서 초음파를 발생하면 초음파가 지면에 닿았다가 되돌아온다. 초음파가 발사되고 10초 후에 되돌아왔다면 바다의 깊이는 얼마인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 초음파의 속력은 1500m/s. 내가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데 이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력이 대충 얼마냐? 대충 340m/s지. 1초에 340m 정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 340m 떨어진 학생한테 선생님이 야 하면 1초 후에 걔 귀에 들어갑니다. 야 하면 그 야가 340m 동안 이동하는데 1초가 걸리기 때문에 이 공기 중에서는 소리의 속력이 대충 약 340m/s인데 물속에 들어가면은 더 빨라. 그래서 대충 얼마냐면 1500m/s래. 실제로 1500이라는 뜻이 아니지. 뭐 대충 그 정도 나올 겁니다. 몇 배 빨라요. 굉장히 빠르죠. 총알의 속도가 이 공기 중에서 내가 빵 쏘면 총알의 속도가 얼마인지 아냐? 1초에 1000m를 가. 1초에 1km를 나가는 게 총알 속도입니다. 근데 바다에서 물속에서 내 음파 속도는 1초에 1500m니까 이 공기 중에 총알보다 더 빠르게 가는 거야. 엄청 빠르게 진동이 소리가 전파가 되죠. 어쨌거나 1500m/s의 속력을 갖고 있는 놈이 갔다 왔는데 10초 걸렸대. 근데 우리는 깊이만 따지는 거잖아. 자, 배가 있고 이 바닥이에요. 배가 이렇게 떠 있고 배가 떠 있고 갔다 오는데 10초잖아. 근데 우리는 깊이만 따지는 거니까 가는 시간만 따지면 되겠네. 몇 초? 5초 걸리는 거야. 5초. 가는데 5초, 올라오는데 10초. 올라오는데 5초. 그래서 10초 걸리니까 가는 데만 5초 걸리죠. 즉, 이 속도로 몇 초? 5초 동안 가면 이동 거리가 나오겠습니다. 세크 약분되니까. 그럼 얼마죠? 5 1 5, 25, 7500m. 7500m네요. 바다의 깊이는. 답이 5번. 간단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안 풀어봤다. 11번 문제 좀 풀어보겠네. 11번. 자, 문제 11번을 봅시다. 11번. 그림은 수평면을 굴러가는 공의 운동을 1초 간격으로 찍은 사진이다. 근데 사진을 보면요.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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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마다 간격이 똑같지? 1초마다 간격이 똑같으니까 11번은 무슨 운동이야? 등속 운동입니다. 등속 운동. 속도가 변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11번은 등속 운동을 하는데요. 이 공의 운동을 나타내는 그래프로 옳은 걸 모두 골라보래. 자, 보기 보지 말고 등속 운동 나오면 그래프 3개가 나옵니다. 가로치기 시간이에요. 가속도, 속도, 거리. 아까 처음에 했던 거야. 가속도 빵, 등속 운동, 속도 일정, 속도 일정, 거리는 이렇게 증가. 그래서 이게 있으면 고르시고, 이거 있으면 고르시고, 이거 있으면 고르면 되는 거죠. 답이 뭐가 맞습니까? 일단 1번 나오네요. 1번. 요게 보기 1번이네요. 보기 1번. 5번 있네요. 거리 시간 그래프 5번.
그 답이 1번, 5번 두 개가 답이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좀 외워놓으세요. 등속운동 그래프와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는 무조건 중요해. 그래프는 무조건 다 외워놓으십시다. 됐죠? 아까 풀어본 것과 좀 중복되거나 뭐 많이 쉬운 문제들은 다 넘어갈 겁니다. 그 15번 보세요. 15번 문제. 15번은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의 운동을 표현한 그래프를 적정하고 그래. 그래프 고르래. 자, 15번은 자유낙하 운동을 얘기하는 거고, 자유낙하 운동은 무슨 운동? 등가속도 운동이야. 등가속도. 뭐가 같다고? 가속도가 같다고. 그러면 또 이렇게 세 개의 그래프가 나오는데, 가속도, 속력, 거리 그래프, 시간에 따라서 가속도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 속력은 변하고요. 거리는 이렇게 변하고요. 자, 그래서 셋 중에 뭐 하나 골라보면 된다는 얘기니까 답은 뭔가요? 시간 속력이 딱 보기 1번이네요. 1번이 답이죠. 15번 답은 1번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구할 수 있더라. 자, 18번 보세요. 바로 오른쪽에. 18번. 보기의 물체들을 진공 상태에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가만히 떨어뜨렸을 때 가장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걸 고르래. 진공 상태잖아. 그러면 얘네들, 이 네 개가 다 동시에 떨어지겠죠. 답이 5번이죠. 간단하게 고를 수 있는데, 자, 이 기억부터 리까지 네 개의 물체 중에서 중력이 가장 센 거는 뭘까요? 질량이 가장 큰 리을이야, 리을. 쇠공이 중력이 가장 크단 말이지. 중력이 가장 약한 거는 뭡니까? 1번이네요. 1g짜리 깃털. 1g짜리 깃털이 중력이 가장 약하겠지? 중력은 다 차이가 있다. 몇 번씩 강조한다. 중력은 다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공 상태에서 떨어지는 속도만 같을 뿐이야. 중력이 다르다는 얘기니까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다르다는 거야. 강제로 끌어내리는 힘이 다 다릅니다. 질량에 따라 다릅니다. (21번) 보세요. 21번. 그래프를 그려라. 선생님이 먼저 문제 그리는 동안에 안 푼 학생들은 좀 풀어 보십시다. 좀 제발. 너무 새끼들아, 좀 제발. 판은 이게 안 돼. 자, 밑에 이제 여기다가 그래프 그리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프를 그릴 건데 나한테 주어진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야. 시간에 따라서 20, 이건 센티미터 퍼 세컨이에요, 단위가. 20cm 퍼 세컨, 20으로 계속 속력이 일정합니다. 등속 운동을 하고 있어요. 등속 운동을 하면 이동 거리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져.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간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그런데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서 옆에 세로축에 숫자가 좀 빠져 있잖아요. 그 세로축에 숫자를 좀 이쁘게 좀 채워주면 좋습니다. 자, 1, 2, 3, 4초 동안 해볼게요. 여기는 이건 써있지. 1초 동안, 2초 동안, 3초 동안, 4초 동안에. 자, 1초 동안에 얘가 몇 센티미터 이동을 했습니까? 시간하고 속력하고 더하면, 아니야, 곱하면 그래프 아래쪽의 넓이가 되면서 이게 이동거리가 되지. 1초 동안의 이동거리는 요 넓이가 이동거리야. 1 곱하기 20. 1 곱하기 20이면 20이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 격자점 1초 동안에 얼마라고요? 20cm라고요.
2초 동안에는 얼만큼 지나갑니까? 2초 동안에는 이만큼 거리를 지나갔겠네. 그럼 다시 20에 20 더하니까 40이 될 테고, 3초 동안에는 20에 20 더 더하니까 60이 될 테고, 다시 20 더 더하니까 4초 동안에는 80이 되겠지. 20, 40, 60, 80 쓰시고요. 그래프는 이렇게 격자점 지나가게, 이렇게 격자 지나가게 이렇게 이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세로축의 값까지 좀 잘 표시를 합시다. 됐네요. 자, 이제 시각탄탄 문제 세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어렵기를 바라면서. 자, 1번.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 D를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와 속력으로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아, 여러분 그래프 좀 그릴게요. 풀어보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좋은 문제죠. 자, 여기 지금 A, B는 시간과 거리에 대한 관계식을 주어졌고, C와 D는 시간과 속력에 대한 관계식을 주어졌어. 근데 C, D를 먼저 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C는 속력이 계속 일정해. 30, 30, 30, 30, 30 일정해. 그러니까 속력이 빠른 물체야. D는 속력이 15로 일정해. 그러니까 여기 C와 D는 등속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등속 운동. 30m/s의 속도로 등속, 15m/s의 속도로 등속. C가 좀 빠르게 등속이지, D는 좀 느리게 등속이고. 자, A와 B는 무슨 운동을 합니까? 시간거리 그래프가 이런 직선이야. 시간거리 그래프가 직선은 얘를 얘기하는 거네요. 등속 운동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A와 B도 등속 운동이야. 그러면 이런 직선에서 기울기가 뭘 얘기해? 시간분의 거리잖아. 기울기는 속력을 얘기해. 따라서 A의 속력은 얼마입니까? 시간분의 거리 2분의 60, 30 m/s고요. B는 뭡니까? 시간분의 거리 2분의 30, 2분의 30이니까 15 m/s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아, 봤더니 A와 C는 같은 속력이고요. B와 D는 같은 속력이네요. 결국은 A, B, C는 다 등속 운동하네요. 그거 해서 끝났잖아. 보기 볼게요. 1번, A와 C는 같은 속력으로 운동한다. 맞죠? A와 C 같은 속력. 뭘 구하는 거야? 옳지 않은 거 구하는 거래. 1번 맞고요. 2번, B의 이동거리는 시간에 비례한다. 자, B의 등속 운동하잖아. 등속 운동하니까 그냥 바로 거리. 시간에 따라서 계속 증가하죠. 비례합니다. 아, 참고로 야, 니네 비례한다는 거. 요 그래프 있잖아. 요 그래프 이거. 시간에 따라서 거리 비례합니까? 자, 이거 비례하는 거 아니야. 시간이 길어지면, 시간이 많아지면 거리는 증가하는 거 맞아. 근데 비례라는 것은 같은 비율로 증가할 때가 비례라고 부르는 거다. 시간이 요만큼 증가할 땐 거리가 요만큼 증가하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시간이 요만큼 증가하는데 거리는 이만큼 증가하잖아.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거리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같이 늘어나는 건 맞지만 이건 비례는 아니고 이게 비례야.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걸 비례하라 그래. 따라서 B의 이동거리는 시간에 따라 비례하는 거 맞죠? 2초면 30, 4초면 60, 6초면 90 이렇게 증가하겠지. 시간에 따라 점점 비례하는 것도 맞고요. 3번 4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A가 D의 4배이다.
A와 D 속도가 2배 차이 나잖아요. 속력이 2배 차이 나니까 이동거리도 2배 차이 납니다. 4배 차이가 안 나고요. 답이 3번이네요. 틀렸죠? 4배가 아니라 2배입니다. 2배. 4번 A, D 모두 등속운동 아까 해서 끝났고요. 5번 다중성광 사진으로 C와 D 운동을 기록하면 사진에 찍힌 물체 사이 간격이 C가 D보다 넓다? 그렇죠. C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C는 찰칵, 찰칵, 찰칵 이렇게 막 지나는데 D는 느리잖아요. 반이니까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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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더 느리니까 간격이 C가 더 크겠죠. 답이 3번입니다. 간단하죠? 자, 2번 문제 봅시다. 밑에. 그림은 어떤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그래프 있는 동안 풀어보시고요. 금방 풀 수 있지. 자, 문제 봅시다. 자, 이 물체는 어떻게 이제 움직였습니까? 시간이 3초 동안 지나는 동안에는 속력이 계속 증가했어. 속력이 증가하다가 3초부터는 속력이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운동? 등가속도 운동, 자유낙하 운동. 여기서는 등속 운동이야.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지. 점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속력이 점점점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 자유낙하 운동. 여기서는 등속 운동. 자, 기억번. 0에서 3초 동안의 물체는 등속 운동을 한다. 틀렸죠? 속도가 변한다고요. 0, 1, 2, 3, 4, 5, 6, 7, 8, 29, 29.4 이렇게 막 증가하니까. 기억번. 틀렸습니다. 이 A 구간, B 구간이라고 볼게요. 예를 들어서 0에서 3초까지가 이제 A 구간이지. 자, A 구간은 무슨 운동? 자유낙하 운동. 다른 말로 등가속도 운동. 자, B는 무슨 운동? 등속 운동. 속력이 계속 일정합니다. 등속 운동. 자, 니은번. 3에서 5초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58.3에서 5초? 여기가 대충 5초라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시간이고요.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시간하고 속력하고 곱하면 뭐가 된다고? 거리가 된다고. 그러면 시간하고 속력하고 곱한다. 가로과 세로가 곱한다. 가로축과 세로축과 곱한다는 얘기는 그래프 아래쪽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야. 따라서 니은번 보기는 이거 물어보는 거지. 3초에서 5초 동안에 요 그래프 아래쪽의 넓이가 얼마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길이가 2잖아요. 그럼 29.4 곱하기 2 하면 되겠지? 그거 얼마냐? 58.8이냐? 단위가 미터죠, 이거? 이동 거리가 58.8m가 되겠네요. 니은은 맞네요, 그래서. 이동한 거리가 맞습니까? 58.8m. 아래쪽 넓이 구하는 겁니다. 계속 말하는데, 그래프 아래의 넓이가 뭘 얘기하느냐, 직선이 보이면 직선의 기울기가 뭘 얘기하느냐, 항상 따져야 돼. 생각을 해봐야 돼. 디귿번. 5초 동안에 물체는 매초 9.8m/s씩 속력이 커졌다. 아니죠. 여기부터 3초에서 5초 사이 구간은 속력이 커지지 않았습니다. 일정합니다. 속력이 계속 증가하는 거는 0초부터 3초까지야. 0초부터 3초까지가 증가한 거야. 그래서 0초부터 5초까지 증가는 계산, 숫자 볼 필요도 없이 틀렸습니다. 답이 니은 하나 맞네요. 자, 3번 문제 봅시다. 공을 가만히 들고 있다가 놓았더니 공이 4초 후에 지면에 도달하였다. 이때 공을 떨어뜨린 높이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3번 문제. 이거 지울게요. 자, 4초 후에 지면 도달. (4초) 후 지면 도달. 자, 중력 가속도 상수가 9.8이라고 돼 있어. (9.8이라고 돼 있어. 그럼 중력 가속도이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9.8m/s만큼 1초에 증가한다고요.
속력이 증가한다고요. 1초 동안에 9.8, 9.8, 9.8, 9.8 이렇게 계속 증가합니다. 자,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내가 물체를 떨어뜨렸어. 그럼 내가 잡고 있으니까 시간이 아직 안 지납니다. 놓고 나서 1초 후에 얘가 뚝 여기까지 떨어졌을 겁니다. 이만큼 떨어졌어요. 이게 1초 걸렸어. 1세컨드. 그럼 1초 동안에 얘가 1초 동안에 속력이 붙는단 말이야. 그럼 이 상태의 속력이 얼마냐면 여기서 여기는 속력이 0입니다. 속력이 빵. 근데 1초 동안에 속력이 붙어서 9.8 m/s가 된 거지. 1초 동안에 9.8 m/s. 다음 얘가 그 다음 1초 좀 많이 떨어졌지. 조금 이렇게 그리면 칠판이 부족하겠네요. 자, 이 정도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또 1초 걸렸어. 1초 걸렸어. 그럼 이때의 속력은 9.8이 더 더해져서 1초 동안에 9.8이 또 늘어나니까 9.8 곱하기 2m/s만큼 속력이 변했을 겁니다. 자, 또 떨어집니다. 이제 더 많이 떨어졌겠죠? 이만큼 또 이제 1초 동안에 속력이 점점 빨라지니까 더 많이 떨어지는 거야. 그럼 이때 속력은 9.8 곱하기 1, 2, 3초. 자, 마지막 4초 땅에 꽝 떨어집니다. 아유, 안 보이냐? 여기가 땅이라고 치자. 땅에 꽝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게 1초 동안에 떨어져서 땅에 부딪힐 때의 속력은 9.8 곱하기 4만큼 이렇게 속력이 붙었을 겁니다. 됐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 거잖아. 그러면 내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시간에 따라서 자, 속력이 0초, 1초, 2초, 3초, 4초, 0초, 1초, 2초, 3초, 0초가 왜 나와? 1초, 2초, 3초, 4초 지날 때 이렇게 증가한 거죠. 그리고 여기가 얼마다? 9.8이다. 여기가 얼마다? 9.8 곱하기 2, 9.8 곱하기 3. 4초에서 얼마다? 9.8 곱하기 4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죠? 여기가 얼마라고? 9.8 곱하기 4. 9.8 곱하기 4. 속력이 이렇게 나와. 자, 그런데 자, 얘가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우리가 구할 건 뭐야? 얘가 얼마나 이동했냐? 이동 거리가 궁금해.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나오면 항상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뭐다? 기울기가 뭐냐? 그래프 아래 넓이가 뭐냐를 우리가 항상 의미가 있을 땐 따져야 돼. 그러면 일단 기울기 보세요. 기울기는 뭡니까? 시간분의 속력이야. 시간분의 속력. 시간분의 속력이 뭐지? 가속도의 개념이란 말이야. 그럼 시간분의 속력 계산하면 9.8 m/s 제곱이 나올 겁니다. 언제나 일정한 거야. 기울기는 일정하니까. 어디 구간이 일정하니까. 자, 됐고. 이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를 얘기해 봅시다. 넓이는 어떤 개념이야?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가로 곱하기 세로. 시간하고 속력하고 곱하래. 시간과 속력 곱하면 뭐지? 시간과 속력을 곱하면 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이만큼의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냐 물어보는 거잖아. 이 거리가 4초 동안에 이 그래프 아래쪽에 넓이가 얼마냐 물어보는 거와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럼 공식을 쓰면요. 4 곱하기 이게 4니까 요 세로가 얼마죠? 9.8 곱하기 4. 9.8 곱하기 4 곱하기 삼각형이죠? 2분의 1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야 그러면 2가 나오고요. 2, 4, 8. 9.8 곱하기 8. 8, 8에 64. 8, 9, 72. 78.4 미터. 78.4m. 답이 3번입니다. 3번. 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뭐야. 이런 문제가 이제 열심히 해야 풀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조금 어렵게 한번 보자면, 속도 따질 때 공식이 3개가 있어. 그거는 나중에 금요일날 이제 형광 수업할 때, 오프라인 수업할 때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중요한 얘기긴 한데요. 알면 되게 좋은데. 공식이 있어. 그 공식을 적용하면 사실 이 문제 풀려. 이거 몰라도. 그래서 공식을 내가 얘기해 줄 겁니다. 해주는데 온라인에서 얘기 안 할 거고요. 오프라인에서 얘기해 줄게요. 다 모였을 때 한번 합시다.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보는 게 중학교 방법입니다. 쉽지 않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사실 일과 에너지를 좀 앞부분 들어가려고 그랬는데요. 시간이 못 들어가고요.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111초까지가 숙제야. 오늘 왜 일찍 끝납니까? 시은이 생일이라서 생일 축하. 생일 축하로. 재하야, 일어나. 이놈 새끼. 생일 축하하고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요. 자, 금요일날 정상 수업이니까 우리 금요일에 봅시다. 자, 여러분 안녕. 숙제 잘해. 111까지 다 풀어. 다 풀고 한번 채점해보고 해보세요. 안녕.